이거 2n분의 t제곱으로 풀 때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될 때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 왜냐면 고등 과정의 모든 시험은 다 시간 싸움이야. 빨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뭐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수능 문제 20문제 30분인데 너네한테 10분만 더 주면 애들 다 맞아. 왜냐면 공부 아예 안 하고 수능 보는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근데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자, 그래서 필기해주세요. 자, 8번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 스몰 m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물체는 궤도의 수평 구간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F의 힘을 받아. 이때 운동 에너지는 높이 EH인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다 그랬어. 자, 이거 내가 교재에 있는 문제 낸 거야, 얘들아. 지난번에 이거 풀고 시험 본 거야, 얘들아. 자, 보세요. 사실 이 물체를 H 높이에 그냥 놨다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H 높이까지 절대 갈 수가 없지. H 가서 멈추게 될 거야. 면과의 마찰 공기 저항 없다면. 근데 얘는 EH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중간에서 이제 좀 더 추가가 됐다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PQ 과정에서 얘한테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을 해서 이 힘이 하는 일을 받아준 거야. 근데 이 힘은 중력도 탄성력도 아니거든. 보존력이 아니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시킨 거야.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몇 H? EH 높이에 갔을 때 얘 아직도 정지 안 했어. 지금도 뭐가 있대? 속도가 있어서 운동 에너지 있대. 근데 심지어 봐봐. 지금 운동 에너지가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다? 2배. 그럼 얘들아, P점에서 운동 에너지 생긴 건 다 무슨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니? 그러면 잘 봐. 얘도 결국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될 건데, 위치 에너지 될 건데, 2배 될 거란 얘기 아니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그럼 H의 몇 배 되겠니? 2배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로부터 2H 높이까지 가서 어떻게 될 거다? 멈출 거다라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어. 맞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PQ 구간에서 얘한테 몇 mg의 힘 줬는데 2mg. 그러면 PQ 구간에서 이 힘을 준 시간은 과연 얼마나 걸렸을 것이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약자화 시켜보라고. F와 T야. 이거 두 개 곱하면 무슨 양이야? 충격량. 그럼 충격량 무슨 양 정리? 운동량 정리. 자, 이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과 이 구간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P점에서의 속도와 Q점에서의 속도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니? 근데 얘들아, 특히 P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력밖에 안 작용했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특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 됐을 때의 부위는 루트 2GH예요. 그럼 2GH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단 말이야. 중력만 작용하니까. 그럼 역시 이때 속도도 역시 루트 2GH야. 그럼 루트 2GH가 몇 H야? 4H. 그래서 4가 앞으로 빠지면 2루트 2GH 되는 거지? 자, 그럼 끝났어. 자, PQ 과정에서 얘가 받은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인데 F가 얼마라고 했냐면 2mg 델타 T. 그 다음 질량이 얘 몇 킬로그램짜리죠? 야, M이니? 그래, M. 여기 그냥 M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델타 V가 이 속도에서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돼? 빼. 그러면 2에서 1 빼니까 그냥 루트 2GH네.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 델타 T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얼마냐면 4번.
루트 20분의 H.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교재 자, 우리 지난번에 연력학 다 끝났니? 이 법칙 안 나갔니? 그러면은 연력학 2법칙까지 하고 우리 숙제 문제 풀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64페이지. 맞지? 맞아. 자, 연력학 제2법칙. 얘들아,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양에 관한 법칙이야. 받은 에너지만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때 받은 에너지와 전환시킨 에너지의 양은 어떻다? 같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야.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은 자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일어난다 이거야. 자, 한 문장 안에 뭔가 모르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 자, 일단 비가역 과정이라는 게 뭐냐? 자연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크게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역과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외부에 하나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원상복귀하는 걸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놨더니 떨어졌다가 완전히 원위치까지 온다거나 아니면 진자를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갔다가 완전히 원위치까지 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두 개의 기체계를 마련해 놓고 한쪽에만 기체를 채우고 한쪽은 지금 진공이었고 콕으로 막혀 있었는데 콕을 치웠어. 그러면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골고루 분산되겠죠? 그랬다가 얘가 다시 완전히 원상복귀 하는 거야. 왼쪽으로만. 이런 게 가역 과정이야. 완전히 돌아오는 거. 그럼 비가역 과정은 어때? 안일 비자가 붙었으니까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지. 외부의 변화를 남기고 본인도 가역하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체를 그냥 놓으면 다시 처음 높이까지 못 가. 약간 높이 더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더 올라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높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냥 바닥에 정지하게 되죠. 자, 또 내가 이 진자를 이만큼 들어 놓으면 얘가 갔다가 원위치까지 못 와. 또 갔다가 점점 진폭이 줄어들어서 결국엔 정지하게 돼. 그리고 위와 같이 콕을 풀잖아. 그럼 기체가 골고루 퍼져.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이런 게 바로 비가역 과정이야. 그럼 자연계에서 일어난 현상이 대부분 가역 과정인 것 같아? 비가역 과정인 것 같아? 비가역 과정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이나 마찰 그리고 뭐와 뭐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이 절대 무시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대부분 비가역 과정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변화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런데 이런 비가역 과정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이 엔트로피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질서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무질서는 뭐고 질서는 뭐냐? 또 과학에서 정의하는 질서와 무질서를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겠는데? 자, 과학에서 정의하는 질서라는 것은 구분이 가능한 상태야. 근데 사실 일상에서도 똑같아. 질서 정연한 건 좌측 통행, 좌측 통행 해서 구분이 딱 가능해야 질서 정연한 거 아니겠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가 접촉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물체는 90도씨, 오른쪽은 10도씨. 뜨거운 애, 차가운 애 딱 구분 가능하지? 질서 정연한 상태야. 자, 내가 비커에다가 물을 채워놨는데 빨간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 물과 잉크 구분 가능하지? 질서 정연한 상태야. 자, 면 위에서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막 움직여. 정지한 면과 운동하는 물체 구분 가능하지? 질서 정연한 상태야. 근데 무질서한 건 뭐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분명히 뜨겁고 차가웠는데 시간이 흘렀더니 둘 다 50도씨, 50도씨가 됐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시간이 흘렀더니 이 잉크 분자가 조각조각 나서 물 분자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붉은색 물이 됐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얘 영원히 운동 못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정지해. 누가 운동한 물체고 누가 정지한 면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무질서한 상태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건 자발적으로 가지, 이렇게는. 근데 이렇게는 가니? 이렇게는 안 가지. 그러니까 자연계에 나타나는 비가역 과정,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변화를 한다는 거야. 근데 변화하는 방향성이 알아서 그냥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구분이 안 되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럴 때 우리가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하고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정의해. 나중에 대학 과정에 가면 엔트로피도 수치화해. 근데 고교 과정까지는 수치화하지 않아.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돼. 여기까지 가니? 자, 특히 이 연력학 제2법칙을 결국에는 이걸 수치화하지 않고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거든.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사실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일단 클라우지우스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간다. 자, 봐봐. 만약에 90도씨, 10도씨짜리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데 10도씨에서 90도씨로 10칼로리 열 갖다 쳐보자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1코, 얘가 플러스 10 얻은 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가 안 돼. 하지만 자, 봐봐. 10도씨 가면 얘가 0도씨 물체되고 얘가 뭐 100도씨 물체된다 쳐봐. 더 구분 가능한 상태가 되지? 이렇게는 안 간다는 얘기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켈빈과 플랑크가 얘기했어. 역학적인 일은 100% 열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열에너지는 100% 역학적인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 봐봐. 지금 이 물체가 정지했지?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정지할 때까지 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을까? 열에너지. 물론 이 과정상에서 끽끽거리면서 움직여서 소리 에너지도 발생했어.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열에너지야. 왜냐면 소리 에너지라는 게 진동이 전파되는 거잖아. 진동이 더 생겼다라는 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그 빛의 분자 한 개 한 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졌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열 에너지로는 알아서 가. 근데 자, 여기 물질 주변에 있던 여기 바닥에 접촉해 있던 물체들의 그 열 에너지를 얘가 모아가지고 얘가 갑자기 속도를 얻는 일 벌어지니? 벌어지지 않아. 열 에너지가 역학적인 일로 100%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니? 자, 특히 역학적 에너지는 봐봐. 주변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만 에너지를 딱 갖고 있지. 아주 집약적인 에너지야. 질서 정연한 에너지라고. 근데 열 에너지는 그냥 매 순간 생기고 그걸 모아서 쓰기가 어려워. 그냥 대기로 쉽게 못 되니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굉장히 덜 집약적인 에너지죠. 질서 정연하지 않아. 아주 무질서한 에너지지. 이렇게 집약적 에너지에서 덜 집약적 에너지로는 자발적으로 가지만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열 에너지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서 그냥 대기 중에서 퍼지면 그만이니까 내가 얘를 모아다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쓸모 있는 에너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자꾸 쓸모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긴 하지만 자꾸 쓸모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사실 우리가 쓸모 있는 에너지는 자꾸 고갈되는 상황이라서 에너지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아껴 써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세 번째로 얘네들은 다 열 출입이 있는 경우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라면 열 출입이 없을 때도 무질서도는 증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가 방 안에 있는데 여기 침대가 있어. 난 누워서 자고 있지.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을 결국 침대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구분을 해보면 공기가 전부 다 오른쪽에만 분포돼서 나 질식사하는 일 벌어질 수 있니? 벌어질 수 없지.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자, 이 방 안에 한 공기가 10에 27제곱개 정도 보통 있다고 하거든요. 방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 정도 있다 치면은 공기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눴을 때 이 한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러면 10에 27제곱개의 공기가 전부 다 한쪽에만 있을 확률 2분의 1에 10에 27제곱 되지? 그러면 이거 굉장히 확률이 어떤 거야? 작은 거지. 물론 수학적으로 봤을 땐 0에 가까운 거지만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쩌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서는 이게 0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고 해서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보다 골고루 있을 확률이 더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확률이 없는 쪽보다는 확률이 있는 쪽에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다 공기가 여기만 있으면 구분이 되잖아. 진공과 공기가 있는 쪽. 근데 골고루 있으니까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런데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100%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전환을 시키면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전환시키는 물체. 뭐 물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열기관. 자,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 열기관 만들 수 있어. 주전자. 물을 끓여. 그럼 운동하는 수증기 되지? 이 옆에다가 뭐 움직일 수 있는 색종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놔. 프로펠러처럼. 그럼 얘가 가서 얘를 부딪혀서 얘 뭐해?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끓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일 한 거잖아. 전환시켰어. 이게 열기관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고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열기관을 만드는데 자, 특히 우리가 집에 갖고 있는 열기관에 얘 그래도 자동차는 거의 요즘 집은 다 있으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 이게 바로 열기관이야. 열기관. 물론 그 시작은 증기기관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거나 아니면 디젤 엔진이죠.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 디젤 엔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 자, 이때 내부 구조도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그냥 도식화해보면 이런 식이야. 차 내부, 엔진 내부는 뜨거운 곳이야. T핫, 고온부. 그리고 차 바깥, 대기는 차가운 곳이지. T콜드, 저온부. 자, 이때 우리가 시동을 딱 켜기 위해서 딱 움직여. 그러면 점화 스파크가 발생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 놨잖아. 이런 연료와 공기 혼합물이 자동차 내부의 실린더 안에 존재하는데 점화 스파크가 발생하면 태울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얘네가 확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서 얘는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기체의 부피가 엄청 커져.
그러면서 커지면서 이 피스톤을 미는 거지. 그럼 이 피스톤이 기계적으로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바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바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돌리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얘가 돌아서 계속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실린더 안에 차체 내에 있는 실린더가 계속 커져서는 안 되고 커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은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기체 변화 과정에서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PV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지만 않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지. 자, 그 과정상에서 얘 지금 태우면서 열 받지? 그걸로 부피 팽창하면서 일하지? 근데 모든 연료가 다 연소되지 않잖아? 연소되지 않은 것들과 또 내부는 되게 뜨겁고 대기는 차가우니까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버려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소되지 않은 막 연료 찌꺼기들하고 내부 뜨거운 열, 바깥 차가우니까 열이 함께 버려져. 그런데 에너지 보존은 언제나 성립하니까 받은 열이 1과 버려진 열의 합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QH는 work 플러스 QC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 이 QH를 work로 얼마나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게 열 효율이야. QH 중에서 work로 얼마나 전환시킬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work는 QH에서 버린 QC를 버린 만큼이죠. 그러면 얘 분배하면 1-QH분의 QC가 되는 거네. 자, 그런데 다른 열기관들은 여기에서 끝나는데 특히 사디 카르노라는 사람이 구한한 카르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얘는 PV 관계 그래프에서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지나가는 과정이 등온 과정, 단열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만 해서 돌아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열이나 혹은 여기 고온부, 저온부로 대체하나 똑같아. 그래서 TH분의 TC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건 모든 기관은 아니고 카르노 기관만 그래. 이걸 이제 나중에 대학 과정에 가면은 얘가 도는 동안 아까 엔트로피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해. 근데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다 0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카르노 기관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제로야. 근데 엔트로피 C가 안에 T가 있고 Q가 있거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런 다른 기관들은 열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한 26% 정도 돼요. 이 퍼센트려면 곱하기 100 하면 돼. 카르노 기관은 한 40% 가거든. 열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야.